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썰방이라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의혹들이 또 넘쳐나는데요. 보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역과 관련해서 또 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 당으로 이름을 바꾼 또 야당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던데, 정말 볼수록 좀 답답해요. 또 예전에 조국 장관이 당했던 것도 비슷하게 약간 떠오르는 것 같고, 원래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좀 더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그런 역사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는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썰방을 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비판하시는 분들이 조국이나 또 박원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관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미를 주장하는 놈이 미국 유학을 보내고 반일을 주장하는 놈이 도요타 차를 타고 다닌다. 이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굳이 이해를 들자면, 옛날 박원순 씨가 이제 도요타에 돈을 주고 이렇게 받았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해 가면서까지 반미, 반일 하면서 미국 유학 보내고 또 토요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또 상대의 정치인을 비방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일본 차를 구매하는 건 어떤 사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굳이 그 사상을 이야기하면 반일이나 반미가 아니라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미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반미를 주장하는 일과 미국 유학을 보내는 일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지만 이 반일을 주장하고 또 일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 전혀 반대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욕 많이 하잖아요. 헬조선. 근데 이런 식으로 말했다 해서 그러면 진짜로 우리나라 싫어하는 거냐? 진짜 싫어하면은 떠나야죠. 떠나거나 아니면 사람 죽어서 안 살 수도 있는데 왜 안 죽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인권이 있고 그런 권리들을 저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인데, 이 반미나 반일 주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건 그냥 자본주의지.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이라는 걸 한번 생각했을 때 이 성공이 뭘까요? 대부분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버냐? 자, 최근에 아주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극적인 사진 올려가지고 인스타그램 올리죠. 팔로워 수 올라가죠. 광고비 들어오죠. 그렇게 사람들 등 쳐먹고 그냥 돈 버는 겁니다. 유튜브 돈 어떻게 벌죠?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죠. 사람들 구독자 막 눌러주죠. 그렇게 구독자 수 눌려서 사람들 등 쳐먹고 돈을 법니다. 부동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어떻게 돈 벌죠? 싸게. 사실 요즘에는 땅값이 싸고 비싸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싸든 비싸든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그냥 다 받아요. 그런 식으로 등쳐먹고 돈 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등쳐먹고 돈 벌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행동이 다를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일한다, 반미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들 미국 유학 보내고 카투사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행동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비판하는 지점에 있어서 자격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타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데, 있으니까 더 성공을 하고 또 미국을 보내려는 거고, 또 있으니까 일본차 사는 거고, 있으니까
뭐 물건을 많이 사서 뭐 인스타그램 올리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그렇게 또 있으니까 땅 사고 비싸고 그러면 다 사는 건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저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 더 이롭게 쓸 수 있는 방향이나 그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제안이 그 사람들에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지만 저는 아직은, 현재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의혹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직 사법부에 결정이 안 나온 상태잖아요. 이건 이제 현재 검찰에서도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고 보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치권에서 일어난 문제는 그런 식으로 넘겨져 왔고, 그리고 결과가 조금 씁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지점에서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오명을 하나씩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명을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오명이 하나씩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모든 그러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비판은 타당하지도 않고 자격도 없다고 보고, 물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된다는 건 나름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인권적인 부분은 좀 더 존중을 해주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우리의 도덕성을 잣대로 그 사람을 막 나쁜 놈, 죽일 놈 하면서 욕을 하지는 말자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기회주의자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지점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나쁜 놈 까내리면서 어떻게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어쩌면 좀 더 세상을 이롭게 바꿔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정치적인 내용인데, 국민의힘 당은 아직도 정신을 안 차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적을 한 명씩 특정하고 그 사람을 그냥 내리깠어요. 항상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전선동해서 프레임을 씌웠어요. 또 그 사람들은 당사자를 공격하지 않고 그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왔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감정, 그 모든 것을 부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러한 전략이 통했고, 그러한 전략이 결과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지금 또 그걸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당이 더 이상 보수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냥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본인들, 국민들. 근데 국민들을 그냥 선동해서 그냥 의혹 하나 싸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다 부풀려 주니까. 이런 식의 게임은 이미 조선시대에 끝났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 다음 콘텐츠로 올릴 내용이 이제 조선인 B씨급 전범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람들 당한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B씨급 전범이 됐냐면,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범이라고 기준을 내세운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연합국 측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 그냥 손가락 지명을 해요. 그리고 난 이 사람한테 뭘 당했다, 이 말만 하면 그냥 이 사람은 전범이 되는 거예요. 이거랑 틀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사람들을 까내리고,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시간은 계속 이렇게 흐르는데 사람들 정신 상태라든지 사고 방식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깨우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는 그대로잖아요. 정치인들은 항상 계속 그렇게 하고 안 바뀌어요. 저는 굳이 그 어떤 인물을 지목을 하자면, 그
국민의힘당 현재 수장 김종인 같은 사람, 그 사람이나 또 뭐 보셨듯이 알기시겠지만 이번에 전광훈 목사 또 보석 풀려가지고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전교 유착, 이 정치랑 종교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게 참 이래서 복잡한데, 그런 종교 유착의 폐악질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했잖아요. 저는 이런 김종인 같은 사람, 그리고 전광훈 사람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는 또 보수의 지금 대표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력이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추미애 논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사법에서, 그러니까 이 논란은 결국 그렇죠. 사법에서 정리하고 판결 내려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제발 국회에 그만 가져오고, 국회에서 가져와서 그런 걸 사람들이랑 굳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우리 삼권 분립 해놨잖아요. 그렇게 분리를 시켜놨으면 각자 자기들 할 일 해야지. 사법부 문제를 입법부에 가져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 판결할 거를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제어하는 방식을, 그런 방식으로 견제를 해야죠.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맨날 이렇게 국민의힘당이 뭔가 이런 의혹, 논란 이런 것들을 무진장 국회에 가져와서 그냥 던져놓고 분탕질 쳐놓고 맨날 싸움질만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국민의힘당은 좀 물러나고 새로운 보수에게 힘을 물려주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보수의 본질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본질이 뭐냐? 평등과 자유. 이 평등과 자유에서 무엇이 우선이냐고 했을 때 바로 자유여야 한다는 거죠. 더 작은 정부, 지금처럼 큰 정부 말고 작은 정부, 그냥 이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통제 이런 거 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에게 자유를 주자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또 달갑지 않은 내용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내용이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까지 넘어선다면 이 공동체를 통제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얼마나 또 동조해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를 이야기할 때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좀 더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싸지르고 욕하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정말 정치적인 것,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이고 이 국가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